여러분, 지금부터 설명문의 설명 방식 파악하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한옥의 이해라는 글을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 장점이 있고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설명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설명문을 배우는 이유는 설명문에 되어 있는 설명문에 사용되어 있는 설명 방식을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글을 쓸 때 대상에 알맞은 설명 방식을 이용해서 글을 쓸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한옥의 이해라고 하는 이 글에서 어떤 설명 방식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을 읽기 전에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고 할까요? 설명문에는 설명 대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설명 대상을 설명을 할 때 이 대상에 적절한 설명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순서에 따라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수도 있고 다른 것과 비교하고 대조를 한다든지 정의를 내린다든지 예시를 써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을 사용해서 적절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때 적절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예상 독자를 위해서죠. 예상 독자가 내 설명문을 읽고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설명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명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은 넓은 의미로 우리나라 고유 형식으로 지은 집 모두를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살림집만을 가리킨다.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한옥은 어떠한 것을 가리킨다. 한옥이라는 것이 어떤 집들을 말하는 것인지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사용된 설명 방법은 무엇이었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정의입니다. 한옥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옥인 서양식 건물인 양옥과 대비된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양옥은 대체로 벽돌이나 콘크리트를 주 재료로 하고 의자 생활에 알맞게 되어 있는데 한옥인 나무와 흙을 주 재료로 하고 바닥에 앉아서 사는 생활에 편하게 되어 있다. 특히 양옥이 집을 중심으로 주변에 자연물이나 정원을 배치하는 데 비해 한옥은 자연과 집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지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확실하게 설명 방식이 눈에 보이죠? 바로 한옥을 양옥과 무엇하고 있다? 비교 혹은 대조하고 있다. 비교되죠. 차이점이니까 대조에 가깝겠네요. 그죠? 그래서 한옥과 서양식 건물의 양옥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온돌방과 대청이 모두 있는 것이 한옥의 기본 형태이다. 구들 들인 온돌방은 북쪽 지방에서 발전했고 마루를 깐 대청은 남쪽 지방에서 비롯하는데 한옥은 이 두 가지가 한 건물에 함께 있다. 서로 대립하는 구조인 폐쇄적인 온돌방과 개방적인 대청이 서로 개성을 살리면서 공존하는 것인데 이는 북방 문화와 남방 문화 연합이라는 점에서 문화사적 의의가 크다. 일본의 집인 마루나 다다미를 깐 방이 있을 뿐 구들과 대청이 없고 중국 한족의 집은 구들 들인 방도 대청도 없는 맨바닥 방이거나 마루를 설비한 다락집인 점이 한옥과 다르다. 자, 여기에서도 설명 방식이 하나가 보여요. 그죠? 일본의 집, 중국 한족의 집, 이것과 한옥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에 대해서 대조의 방식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한옥인 지붕을 이는 재료에 따라 기와집, 초가집, 너와집으로 나누고가 있네요. 그죠? 평면의 모양에 따라 일자집, 기역자집, 미연자집으로 나눈다. 어떤 대상을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것을 우리는 분류라고 하죠. 분류.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를 모두 갖춘 큰 규모의 집이 있는가 하면 초가 삼간일가 부르는 오두막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의 형태에 따라 초가집, 기와집, 너와집, 굴피집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죠? 자, 한옥의 특징을 자세히 짚어보자. 이거는 선생님이 첫째, 둘째, 셋째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의 특징. 첫째, 한옥은 기단이 높다. 둘째, 한옥은 처마가 깊다. 셋째, 한옥은 구두를 들여 난방한다. 그 다음에 넷째, 한옥은 개성 있는 굴뚝이 많다. 까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보면은 이것들은 뭘 하고 있다? 한옥의 특징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열거 혹은 나열이라고 하기도 하죠. 나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에는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우리가 이 설명문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보조 자료들입니다. 여러분, 설명문을 읽을 때 글만 있다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보조 자료,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명문에서 반드시 포함시켜서 여러분이 해줘야 되겠죠. 여기는 사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은 그림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처음과 중간과 끝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이 중에서 끝부분을 한번 보면은 여기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해온 한옥인 20세기 들어 생활 양식이 급속하게 바뀌면서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옥의 장점을 재발견하면서 한옥에 대한 관한 관심과 이해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한옥인 화장실을 집안에 들이고 난방을 쉽게 하는 등 현대에 맞게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한옥을 더욱 사랑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보통 설명문의 처음, 중간, 끝에서 끝부분에는 요약을, 글의 내용을 요약한다든지 정리한다든지 어떤 강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한옥의 의의에 대해서 한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끝나겠네요. 그렇죠? 첫 부분에는 당연히 내가 어떤 대상을 설명할 건지 설명 대상을 분명하게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통 정의를 이용해서 대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설명문이 세 부분인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눴을 때 첫 부분에는 대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든지 분명하게 의미를 규정해주고 끝부분에는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요약, 정리, 강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 이 한옥의 이해라는 글에서는 정의와 예시와 그 다음에 비교 대조, 분류 이런 여러 가지 열거도 있네요. 그죠? 열거 같은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가요? 이 설명문에서 사용한 이 설명 방식들이 이해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교 사용 설명서라고 해서 학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쓰기로 했죠. 먼저 그러면은 이렇게 한옥의 이해라는 글을 보고 여기와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서론을 써보는 활동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를 설명하는 할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지 서론 아까 얘기했죠? 서론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 어,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요 서론 부분 서론이 아니 죄송합니다. 이 첫 부분만 한번 써보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